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매출 향상을 위한 홍보 및 PR 전략, 교육과정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러비전 대표 이미연입니다. 3강은 매출 전략에 의해서 그러면 상품을 과연 유통 채널에 어떤 단계로, 어떤 진입 전략으로 기획해서 단계별로 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강의인데요. 근래에 들어 유통 채널들이 굉장히 사실은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매체가 많죠, 사실. 온라인도 있을 거고, SNS도 있고, 뭐 마트며, 뭐 홈쇼핑, 뭐 편의점, 백화점, 뭐 심지어 수출도 있고,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 온라인만 하더라도 단순히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온라인에만 수십 가지의 채널이 들어있거든요. 뭐 자사몰을 제외하고라도요.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마트들도 있지만 중소, 군소 기업들의 마트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홈쇼핑. 아마 우리나라가 홈쇼핑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홈쇼핑의 수도, 유통의 채널의 수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하고요. 편의점 마찬가지고요. 혹자는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육에서 저도 얻은 영감이긴 한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LTE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매체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TV 또는 뭐 모바일, 뭐 온라인 PC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왔다면 지금은 이런 매체들이 뭐 온갖 유통과 함께 막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보는 거를 모바일에서도 보고 또 모바일에서 보는 거를 컴퓨터로도 보고 컴퓨터로도 보는 것을 또 오프라인의 지면에서도 보고 이렇게 되게 다채롭게 이런 제품들을 다 보고 있고 또 서비스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을 정말 첨예하게 더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느 채널에 가가지고 조금 잘했다 또는 이 채널이 무조건 맞다 아니면 이 채널에서 나는 잘 안 되던데가 아니라 내 채널이 정말 여기가 맞는 건가? 먼저 한번 이러한 플랫폼들을 잘 한번 나래비를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이 좀 더 맞을 것인지 내가 오프라인이 좀 더 맞을 것인지 그 중에서도 홈쇼핑이 좀 더 맞을 것인지 백화점이 좀 더 맞을 것인지 어떤 내 제품의 맨 처음에 채널들을 들어가가지고 뭔가 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했을 때 어떠한 채널이 가장 맞고 제일 먼저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편의점에서 한참 하고 있는 세탁특공대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세탁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불편한 부분들 또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서비스 또는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되게 편리하게 만든 건데요. 그 편리한 부분들을 편의점에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가봐도 스타벅스 뭐 X 그리고 록시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편의점에서도 예를 들어 뭐 GS25C가 판매하지만 밀키트 업체 1, 2를 하는 곳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럼 밀키트 업체랑 콜라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온라인은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의 SSG가 오프라인 매장도 있지만 자체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 네이버 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백화점 관들이 각각의 홈쇼핑몰이나 백화점 몰 안으로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유통 채널이 타고 들어와서 내 제품이 알려질지 사실은 굉장히 좀 깊게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 내가 놓여졌을 때 과연 광고가 잘 될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기업처럼 돈이 많고 뭐 서비스도 훨씬 더 이제 긴 기간 동안 검증을 해볼 수 있었다면 조금은 더 수월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열정이 가득한 창업자잖아요. 그런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이제 좀 적은 비용으로 이런 유통의 콜라보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되게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특공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것을 서비스를 모으는 데만 집중을 했고요. 그 모으는 전략 다음을 편의점을 공략한 겁니다. 같은 홈쇼핑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 제품이 조금 더 젊은 층인지 또는 화장품이나 패션이 조금 더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홈쇼핑사의 채널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GS나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패션이나 뭐 잡화나 조금 더 연령대가 5, 60대가 아닌 한 3, 40대 기준으로 좀 타겟을 잡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NS 홈쇼핑이나 뭐 홈앤쇼핑이나 이러한 분야들은 그런 홈쇼핑사들은 식품들이나 조금 더 각광받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유통 채널별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뭐 1위 하는 업체다. 또는 거기가 되게 전시가 좋다더라. 무조건 백화점이라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제품이 어떤 채널에서 또는 그 채널 안에서도 어느 몰에서 어떤 쇼핑사에서 어떤 유통 채널에서 방송이 되고 노출이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갈립니다. 이를테면 안다르 같은 그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20대 여성 CEO가 만든 그런 필라테스 할 때 입는 요가복 같은 거예요. 그런 요가복도 원래는 SNS 마케팅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백화점에서 매장을 내라고 한 케이스죠. 그것처럼 나는 여기만 잘한다. 나는 여기만 맞아. 이런 건 없고요. 내 제품을 각각의 채널에 맞게 어떻게 조금씩 변화를 시키면서 잘 판매할 수 있을지를 유통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의 채널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제 제품 중에서 타올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제품은 저는 이제 프리미엄 타올이었고 그것의 타겟을 먼저 진입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타올이라는 브랜드가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타올 하면 다 송월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 사실은 그냥 어디서 받아오는 상품이라고 굉장히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또 프리미엄 시장을 좀 뚫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진입 전략은 그런 조금 고가의 채널에 진입을 시키자라고 해서 일반적인 대리점이 아닌 되게 논현동에서 고가를 판매하는 그런 리빙샵에 샵인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매장을 낼 수 있는 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활용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진입을 했고요. 진입을 하면서 시장을 봤습니다. 그런 시장들을 보면서 그 다음 유통 채널의 전략은 온라인에 세팅을 하면서 저는 홈쇼핑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로 많이 쓰는 타월의 제품이긴 하지만 내가 많은 광고비를 내면서 SNS에서 하기에는 너무 눈에 보이거나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고요. 근데 홈쇼핑이라는 채널은 내 브랜드를 좀 알리기에는 기획을 잘 해서 통과가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타겟으로는 저는 홈쇼핑을 유통 채널로 전략을 삼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전략은 백화점과 유럽의 수출을 삼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일반 대리점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싸게 팔질 않았어요. 딱 정해진 그 시간에만. 왜냐면 프리미엄에 맞게끔 판 거죠. 정해진 그 시간에만 또 정해진 채널에서만 또 사람들이 누구나 느꼈을 때 고가라고 생각하는 채널에서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출을 이제 세 번째 타겟으로 잡으면서 베트남에 제가 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수건보다 제 수건이 더 비싸더라고요. 제 타올이. 그래서 그러면 아예 내 시장은 베트남이 아니구나.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시장에 진출을 먼저 해서 유럽에서도 판매되는 그런 프리미엄 시장을 먼저 뚫고 그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 채널의 전략을 세 번째는 백화점과 수출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것들의 단계를 이제 브랜딩하면서 라인업 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제품이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홈쇼핑사 안에서도 단순히 그냥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한 시간에 무려 10억에서 14억 정도 하는 매출을 타월 하나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 유통 채널의 진입 전략을 깨지 않고 순서대로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케팅비를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제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부터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프라인의 특기를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의 특기를 먼저 살리셔서 백화점이든 마트든 이런 데를 먼저 뚫으셔서 그것을 마케팅의 밑거름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마트를 주로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온라인에서 나는 잘할 수 있어. 이 제품 온라인에서 먹힐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온라인에 먼저 가신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을 덜 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미 마트에서도 잘 팔렸어. 그러니 그 마트에서 잘 팔린 이력을 가지고 온라인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그 IT 서비스, 뭐 세탁특공대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오프라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신세대 뭐 신혼부부 또는 1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뚫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품도 여러분들이 창업자로서 특기를 살려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채널,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채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채널에 먼저 진입을 하신 다음 그 다음 진입 전략을 세우셔서 너무 고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이 채널을 정말 콜라보 해가면서 이제 브랜딩하고 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통 채널에 진입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1강에 이어서 2강도 마찬가지 다 연결되는 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제품의 결을 잘 찾고 그것에 대해서 매출 전략을 높이기 위한 4단계 요소들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내 제품의 진입 전략 또는 그런 콜라보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잘 진입하셔야지만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 판매도 잘 되면서도 브랜딩이 같이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3강에서는 저희가 그러면 해왔던 것들을 잘 진입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진입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었다면요. 4강에서는 내 브랜드에 대해서 매출 극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라인업하는 것과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4강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강의 함께 진행해 보시죠. 감사합니다.